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데이터,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의 김봉구 랩장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의 프로세스 재발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퍼즐 데이터의 이 솔루션 이름이 프로 디스커버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신한은행하고의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한은행에서는 이런 발견, 재발견,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CRM이라고 한참 뜨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저희는 CRM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CRP라고 불렀어요. 커스터머 리디스커버리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름도 또 줬죠. 그래서 신한은행 프로세스 재발견.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P 마이닝 툴,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희가 사실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솔루션을 본 거는 사실은 예전에 마이닝 협회에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받고 너무 특이한 사례라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퍼즐 데이터하고 미팅을 가졌고요.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 4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예전에 고객 이동 경로 분석이라든가 행동 패턴, UI, UX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매우 다양하게 분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하면서도 약간의 단점들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때 이 당시에 주 52시간 이런 부분이 이제 은행권에 확대가 됐고 7월 달에 이제 적용이 됐긴 했지만 이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 40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업무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질문을 계속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 업무 처리 시간을 창구나 혹은 직원별로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실 이거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마다 적금이나 혹은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를 가입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DLS니 뭐니 이런 부분에 문제도 많이 생겨서 사실 녹취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할 수 있다면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여수신 업무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은 누구냐? 누구 때문에, 어떤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만기 전화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 그래서 고객 대상으로 만기 안내를 할 때 있어서 며칠 전에 해야 되냐? 혹은 며칠 후에 또 혹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고객 관리 관점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분석 이슈를 보시면 업무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송민석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 로그가 필요하잖아요.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려면. 근데 업무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시스템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들이 쌓여도 업무 구분이라든가 시간 정보 같은 것들이 표준화 안 돼 있겠죠. 당연히. 한 통에서 하나만 보고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든가, 혹은 그래서 업무량을 그래서 파악하기가 매우 이제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준 업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도 모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ABC니 뭐니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활동 원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표준 업무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직원이 어떤 업무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원마다의 특성이 다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발생한 시간을 알고 싶다. 근데 못한다. 실제 업무 시간하고 좀 다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신 것 같은데요. 이 RPA라든가 혹은 이런 업무의 어떤 무슨 개선, 효율화 이런 걸 하려면 그냥 무조건 다 영업점 현장에 나가요. 그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거 아시죠? 우문현답인가? 옛날에 우리 은행에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그래서 뭐 이런 말.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거나 담당자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거가 반복적이고 중복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몰라요. 사실은. 물론 프로세스 마이닝이 이걸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순차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화면 실행 빈도로만 막 보는 거죠. 어디가 많이 걸려? 그랬더니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빈도를 쫙 봤더니 그 내림차순 뭐 이런 거로 쫙 오더링 하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인. 그죠? 고객 정보 조회.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거의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은행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의 세 가지 문제를 다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52시간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주 40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주 40시간 근로제, 그리고 고객 중심,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유관부서의 니즈가 이거 관련해서 맨 처음에 프로세스 마이닝 뭐 이런 거 분석 이런 거 관심 없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생기면서 예를 들면 지점마다 창구마다 업무량 파악하는 것도 알고 싶으시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이 없을까도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업무로그 데이터가 전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은 내전 고객이 오시면 막 시간 많이 걸리시잖아요. 대기 시간도 많으시고. 그래서 소요 시간을 산출하고 싶고 또 최적의 고객 관리가 어느 시점이냐 이것도 궁금하시고 그런데 실제 상황 반영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유입 고객의 업무 패턴을 확인하는 거. 이건 이제 앞에서 그 다른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앱 이런 데서 혹은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고객의 행동 패턴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또 상품 신규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불편하거나 혹은 뭐 고객이 뭔가 찾고 싶은데 어렵거나 하는 UI, UX의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프로세스를 알고 싶은데 지금은 개변 화면, 메뉴 이런 거 별로 단순 빈도 분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닝 협회 세미나를 보고 와서 우리가 먼저 이 프로세스 POC를 한번 해보자라고 먼저 제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창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업무 효율화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 업무에서 자꾸 보틀렉이 생기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주제 2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자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시면 투자 상품이에요. 이 조기 상환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뭐 6개월 만에 조기 상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상품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후의 행동 패턴은 뭐가 다르냐? 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의 투자 그 금액을 재예치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익이 나는 상품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재예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창구에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어떤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후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 유형, 창구, 직급별로 이 거래 건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왜 야근을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재예치를 안 한 거예요. 이분이 조기 상환이 확정이 된 이후에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그때까지도 재예치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이탈이라고 저희가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래 전후의 접촉, 행동, 거래 패턴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점 유형별로 은행은 원래 4시에 끝나는 거 아시죠? 근데 하시고 이제 마감이라는 걸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18시 이후에 업무량이 제일 많은 거. 원래 주 40시간이 9 to 6잖아요. 그래서 업무량 상위 지점을 봤고요. 그 점 유형이라 하면 당연히 뭐 개인, 기업, 기관 점포, 뭐 PWM 이런 데까지 본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상품 조기 상환 확정의 개인 고객의 경우에는
조기 상환이 된 고객에 한 5만 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조금 더 내려가면 2개월간만 봤어요. 워낙 너무 많아요. 업무량, 업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일단 실무자들의 업무를 보고 봤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실무자들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점장님, 지점장님들은 일 안 하세요. 농담이고요. 일 하시죠. 영업하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시스템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영업하시고 나가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까지 집어넣으면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뭐 다른 거 분석하시고 전략을 짜시다가 화면 보다가 잠깐 나가시고 이런 건데 그거를 시간을 재면 안 되죠. 그래서 행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분들만 봤고요. 또 은행에서 아시죠? 창구에 가시면 막 직원들이 막 두드리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막 두드리잖아요. 그거요. 그 계정계 시스템, 그 다음에 단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뭐 CRM 시스템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기 상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기 상환을 전후에 30일간의 접촉과 거래 로그가 다 있어요. 은행에. 그래서 영업점 접촉, 그 다음에 솔, 신하는 솔이죠. 그래서 솔 앱에 대한 내용, 인터넷 뱅킹, 콜센터, 그리고 고객 거래 약 60만 건에 대해서 봤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POC 첫 번째로 업무 창구, 업무 프로세스, 이제 은행 창구의 프로세스 분석을 말씀드리면, 2개월 봤고요. 그 다음에 직원별로도 막 여러 개가 있고, 오늘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정계와 단위 시스템 이벤트가요, 총 1,300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그림에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필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송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휴리스틱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런 분석은 해야 되는 거죠.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무 비중과 사용 화면 분석을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비중, 전체 영업점과 초과 근무 지점을 비교를 해서요. 차이가 나는 것만 봤어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업무 화면에 대해서 화면 개수가 이만큼이나 많아. 그러면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이 화면에 대해서 많이 본다는 거죠. 그렇게 분포를 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화면들이에요. 이게 결과치들이에요, 다 사실. 근데 이 부분 다 이제 공유를 못 드려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 했고요. 창구별로 봤어요. 저게 다 창구별로 나오는 어떤 프로세스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창구별로 다 본 거예요. 봤더니 업무 선호의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그렸더니 앞에서 33%, 뒤에 33%가 있어요.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하나의 업무가 전에도 33%, 뒤에도 33%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도 보니까 85% 돼 있죠. 지금 아마 18시 이후로 돼 있는데요. 저기 점이 막 붙어 있잖아요. 분포가. 저게 직원들의 85%가 저것 때문에 업무 때문에 저렇게 분포돼 있다는 걸 보는 거죠. 85%가 저것 때문에 야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에도 그 시간대별로 저렇게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타일이 이제 많이 이제 이 근무를 많이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뽑아낸 거예요. 창구별로. 그래서 뭐 바로 확 결론을 나와버리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개인 창구, 기업 창구, 그러니까 우수 고객 창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VIP 창구 혹은 뭐 WM 창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저희는 그런 창구에서의 as-is는 어땠냐면 어떤 업무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작업 시간이 걸리는 태스크가 있더라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업무의 33%가 반복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한 화면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입력한 다음에 이게 왜 33% 왔다 갔다 하냐면요. 이 관련된 화면을 동일한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보증보험 이런 데 있잖아요. 주택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너무나 많은 그 화면들이 산재해 있는 거죠. 그 직원들이 이거 갖다가 종류별로 다르니까요. 이거 갖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물론 안에는 링크죠. 링크 숨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화면으로 통합하는 부분 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도록 요청드려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개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무를 하면 영업점 지점에서 업무를 다 개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 해당 어떤 업무를 하면
이거는 지점에서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초과 근무하기 전에는 미리 본점에 보내주면 본점에서 해주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업무예요. 그 다음에 또는 업무 처리하려고 그러면 막 그런 건 바이 건으로 막 수수료들을 막 조회하는 그런 화면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다 재보면 한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걸렸어요. 다른 프로세스에 비해서요. 그래서 업무 지원을 좀 집중하고 자동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수료 정보를 과거 이력을 아예 링크 걸어서 조회하게 해주자. 이런 개선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수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수고객들한테는 우수고객 하나하나 이제 개별 고객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무슨 서비스나 뭐 이런 금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하고 신청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몇 명에 대해서 혹은 특정 고객들을 좀 묶어서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예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화면에 적용시킨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의 JH 전후의 행동 패턴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기 상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 상품이 JH 안 된 고객들을 이탈로 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탈 고객과 유지 고객을 두 고객군을 비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부터, 이거 결과 맞죠? 네, 결론부터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상품은요, 이 투자 상품은 영업점에 내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는 상품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업점 직원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영업점 직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팁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탈 고객과 유지 고객은 이런 차이가 있으니 좀 고객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요런 데에 골든 룰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결과를 저희가 명칭을 골든 룰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영업점 직원이 추가적으로 조기 상환 안내를 하면 유지율이 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이탈 고객과 유지 고객의 차이가 13%포인트가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안내 횟수는 물론 귀찮을 수도 있지만요. 고객 입장에서도 조기 상환된 건 기분 좋은 거거든요. 한 번 전화한 것보다 2번 이상 전화한 사람이 19.8%포인트가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더 휴먼 터치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안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 직원이 SMS로 띡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SMS 받으셨을걸요. 조기 상환이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물론 당연히 가죠, 그거는. 근데 그것만 한 것보다 영업점 직원이 직접 전화하신 분들이 9.2%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 유지 고객과 이탈 고객에 대한 어떤 분석이고요. JH 고객과 이탈 고객의 그 프로세스 맵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앞에서 나온 내용에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를 봤죠. 그랬더니 유지 고객은 발신 전화를 통한 조기 상환 안내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런 것들이 발신 전화예요. 전화를 직접 한 거죠. 콜센터가 아니고요. 직접 직원들이 전화한 거예요. 전담 직원이. 그 다음에 이탈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딱 감지됩니다. 이탈하기 전에 솔이나 인터넷 뱅킹 통해서 해지 예상 조회 하십니다. 내가 돈 얼마 받지? 그리고 다른 상품 할까? 라고 해서 상품몰에 들어가서 보세요. 다른 상품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로그도 다 봐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상품을 가입하시면 이거 자동 해지 등록 체크하게 돼 있으세요. 이거 이제 만기되면 자동 해지하게 해줘. 라고 체크하시는 거 해보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 해지를 등록했냐 안 했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 해지 등록 계좌의 경우에는 자동 해지 후에 또 추가적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 밑에 보시면 위에는 자동 해지 등록이고요. 밑에는 미등록하는 거예요. 자동 해지를 등록하지 않은 계좌죠. 고객이죠. 그랬을 때 자동 해지 후에도 한 번 더 접촉하세요 인 거고요. 고객한테. 그 다음에 밑에는 미등록 계좌인 경우에는 고객이 내점할 때까지 계속 전화하세요예요. 물론 스팸성으로 오해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 방어의 중요한 시점을 찾아냈어요. 사실은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해서 땡땡 써놨는데 사실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받으면 바로 며칠 안에 뭘 해라 라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했던 최고의 인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자동해지 등록 계좌의 경우에는 자동해지 후에 며칠에 하라.
그 다음에 미등록 계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안내 후에 며칠 이내 다시 안내를 해드려라 라고 하는 골든룰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영업점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어쩌라고 분명히 그러시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현장에 깊숙하게 녹아 들어가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 팁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죠. 한눈에 보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투자 상품 이탈 방어의 최적 경로, 중요 시점은 뭐냐면 영업점 직원이 조기상환 안내를 하면 재해출이 13%포인트 늡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물론 유지율까지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에서 이 그림만 보시면 다 아시겠죠. 중간에 요 시계가 돼 있는 게 조기상환 확정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며칠 안에 뭐 하고 확정된 후에도 며칠 안에 한 번 더 해드려요. 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POC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툴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고객 행동 패턴을 사전에도 미리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고객의 어떤 솔에서 있어서의 고객 행동 패턴이라든가, 또 우리 은행 고객에 있어서의 또 다른 고객들 어떤 뭐 고객 등급 상향에 있어서의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그 툴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유사한 툴을. 그래서 이 툴은 도대체 무슨 역할이지? 를 생각했고, 저는 이 툴을 프로세스 맵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또 프로세스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개선을 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툴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는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A는 아도비가 아닙니다. 이거 아도비 아니에요. 다른 툴이에요. 그 다음에 S는 생각하시는 그 툴이 맞을 것 같고요. G도 비슷해요. 맞추실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이 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디스커버리는 당연히 뭐 로그 데이터, 그 다음에 GUI 방식이라서 쉽다. 프로세스 분석도 있다. 개선안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분석가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 내렸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A라는 툴은 로그성 데이터를 포함해서 정형, 비정형 분석 다 할 수 있는 툴이에요. 종합 분석 툴이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툴인데 어려워요, 좀. 그리고 SQL이나 뭐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가지고는 굉장히 훌륭한데 이제 패턴도 분석할 수 있고 통계 분석도 할 수 있는데 고급 분석가들이 써야 돼요. 약간 모델링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S는 아시죠? 앱과 웹 트래픽 전용 데이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툴은 어렵습니다. 전용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에 특화되어 있고 시스템 관리자들이 많이 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은 GUI 방식이고 앱과 웹 트래픽도 다 보고 유입 경로 분석도 다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리고 이 솔 혹은 뭐 앱, 웹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획자,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보지만 이분들한테 이런 업무량까지 데이터를 붙이는 순간 이거는 뭐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되지는 않은 거죠. 저희가 활용 영역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크게 4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했던 POC는 그냥 하나 일부분이었고요. 보틀넥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 프로세스 개선하고 거래 패턴 기반으로 세분화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출합니다. 뭐 오늘 말씀드린 거 거의 막 요약 정리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UI UX 개선, 영업적 업무 효율화, 그 다음에 RPA 반복 업무 제거하는 거, 컴플라이언스 분석도 은행에서는 되게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신 거래, 디지털 거래, 그 다음에 상품별로 신규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 혹은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오늘 보셨지만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으로 이런 식의 어떤 기법을 쓰면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그래서 추진 범위와 퀵인을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도입했어요. 그래서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도입하고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 기법을 내재화했고, 퀵인 과제를 수행했고, 기법을 내재화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저희 센터에는 5명의 프로세스 컨설턴트라고 제가 명명하는, 억지로 막 명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작업하고 계시고요. 교육하고 사례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그럼 무슨 분석할래?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를 들면 지연되거나 반복 업무 파악하거나, 솔 혹은 인터넷 뱅킹 쪽에 UI, UX 개선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객이 어디서 불편한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죠. 이벤트 로그에 정제하고 표준화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사실은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고객 방문 예상 소요. 그 다음에 뭐 유동성 거래 패턴. 우리 오픈 뱅킹 막 생기잖아요. 지금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신 자금의 흐름 분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요. 고객은 최적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의 불편사항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본점 입장에서 영업점 입장에서 보면 업무 자동화하고 효율화도 지원할 수 있고 고객 관리와 마케팅 우수 사례도 도출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 부서, 은행의 본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 상품 서비스를 이거 가지고 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좀 도출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개선해서 직원들의 내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한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다음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은행권 최초로 RPA를 적용을 이미 했고요. 지금 이미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혁신본부라는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RPA는 앞에서 그런 컨설턴트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반복적인 작업이 뭐냐, 지연되는 작업이 뭐냐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데이터를 스크래핑 같은 걸 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사실 너무 일찍 그걸 적용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요. 저희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툴 가지고 RPA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퍼즐 데이터 역제안을 해드렸고 이미 근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업무들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RPA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 같으면 이 툴을 하고 컨설턴트하고 같이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해결 못하는 거를 현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